여러분 안녕하세요. 본 교과목에서는 최근 대세인 머신러닝, 즉 AI 컨셉을 기반으로 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고 이론에 그치는 게 아니고 각 대표 예제별 프로그래밍, 그리고 각 전공 학생별 원하는 연구 주제를 탐색해서 기존 논문들을 읽고 분석하여 자기 연구 주제의 차별성을 발견하고 고급 알고리즘인 머신러닝 알고리즘 그리고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개인 맞춤형으로 연구 주제 지도를 받고 개인 논문을 작성해서 투고해 보는 것까지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그리고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개념은 크게 기계가 학습하는 방법에 따라서 데이터에 라벨링이 되어 있는 경우와 라벨링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저희가 머신러닝의 지도학습, 머신러닝의 비지도학습과 데이터 전처리, 그리고 데이터 표현과 특성공학, 또한 모델 평가와 성능 평가, 시간이 허락되는 선에서 알고리즘 체인과 파이프라인, 텍스트 데이터 다루기 등을 통해서 저희가 인공지능 그리고 머신러닝의 고급 알고리즘 그리고 특히 콜앱에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개인 연구 주제 완성도까지 높여서 논문을 작성해 보는 것까지 목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오하영이고요. 저는 인문캠퍼스 국제관 342호에 있습니다. 제 이메일 주소는 학교 메일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G메일이 있고요. 제 웹엑스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수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저희 모든 수강자분들은 제가 추후 공지할 오픈 채팅방에 가입을 해야 하고요. 특히 코드를 작성함에 있어서 GitHub에 본인의 개인적인 연구 주제 코드뿐만 아니라 저랑 각 알고리즘별 대표 예제는 그대로 타이핑을 하시더라도 로컬 환경뿐만 아니라 콜앱에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실질적으로 돌려보고 이 모든 것들은 개인의 GitHub에 사본을 저장을 해서 예제별로 영원히 잘 관리를 해서 소유하고 있으면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모든 각 학생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머신러닝 그리고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어떤 컨셉을 하더라도 공부를 하더라도 저희가 결국에 자기 전공에서 혹은 자기가 관심 있는 최근 팬시 연구 주제로 자기 연구 주제를 발굴을 하고 자기 연구 주제의 차별성과 그리고 좀 더 고차원적인 연구 과정 그리고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그 연구 주제로 기존의 유명한 연구원 분들께서 예를 들면 뭐 실리콘밸리 쪽이라던가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기업, 인스티튜트, 대학, 산업체에서 그 각각의 기관에서 각각의 유명한 분들이 그 연구 주제로 어떤 해결책을 선택을 해서 어떻게 성능 평가를 하고 어떤 데이터셋을 활용했는지 아시려면은 결국에 기존 논문을 좀 읽으셔야 되는데요. 본 수업을 통해서 기존 논문들을 어떻게 찾고 최근 또 좋은 학회 저널에 실렸던 논문들은 어떻게 검색을 해서 어떤 식으로 논문을 읽어서 비교 분석을 해야 하고 그 각각의 기존 논문들의 한계점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결과 각 학생분들의 개인 연구 주제에서는 기존 논문들에서 어떻게 한계점을 극복을 하고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지 이런 논리적이고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과정을 통찰하면서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제가 최대한 개인 맞춤형으로 끌어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의 사고 과정은 노션이라고 하는 사이트 혹은 편하게 로컬에서 워드 파일에다가 가능하면 매 주차 편하게 공부하신 흔적 또 연구 주제에 대해서 고민하신 흔적들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저에게 피드백도 받으시고 여러분들도 개인 맞춤형의 포트폴리오를 차분히 잘 작성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션이나 워드 파일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이론이라던가 생각의 흐름에 대해서
흔적을 남긴다면 실질적으로 각각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에 대한 구현, 즉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을 해서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실습에 대한 흔적들은 콜앱에서 직접 작업을 하시고 콜앱에서 IPY MB 파일로 저장하시고 메뉴 중에서 GitHub 사본 저장을 하신다면 콜앱의 예제별 구현 흔적을 GitHub에도 간직할 수 있기 때문에 각 학생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콜앱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각각의 학생분들이 이제 구글로 계정을 로그인을 해가지고 생성하시면 좋고요. 이 환경을 가지고 GitHub에 사본을 저장하실 때에도 GitHub에는 여러분들이 각각의 교과목이라던가 각각의 실습 예제를 따로 관리하시면 좋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인공지능 머신러닝 또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이런 다양한 컨셉을 커버할 수 있는 대표적인 폴더 이름을 머신러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 안에 머신러닝이 있고 머신러닝 안에 구체적으로 딥러닝이 있고 이런 모든 컨셉들은 이제 이론이 있지만 저희는 이론에 그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래밍에도 초점을 맞춰서 개인 맞춤형으로 연구까지 연결을 지을 거기 때문에 대표 레퍼지토리 폴더 이름을 그냥 머신러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itHub 회원 가입 후 머신러닝이라는 레퍼지토리를 생성을 하고요. 이 레퍼지토리로 콜앱에서 구글로 로그인하고 각각의 예제별로 작성하신 파일을 이 레퍼지토리로 사본 저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파일의 이름은 매 주차 강의 슬라이드와 제 비디오와 또 실시간 수업을 통해서 제가 지도하는 대로 파일 이름을 규칙성 있게 만드셔서 사본 저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본 수업을 통해서 단순히 기존의 고급 알고리즘인 뭐 인공지능 머신러닝, 인공지능 머신러닝 알고리즘 프로그래밍에 그치지 않고 이런 테크를 활용을 해서 궁극적으로 자기가 정말 관심 있는 개인 맞춤형 연구 주제를 실질적으로 문제 정의를 하고 구현을 하고 본인의 그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해서 데이터셋을 직접 크롤링을 하든 다운로드를 하든 아니면 기존 논문을 읽으시면서 기존 저자분들에게 공손하게 이메일을 보내서 요청을 하든 다양한 다각도에서 제 피드백을 바탕으로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분석을 할 것이고요. 이런 모든 과정들을 논리적으로 글로 표현을 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간 즉 제1저자로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간 논문을 작성해서 가능하면 초안을 완성을 하고 이번 학기 내에 제 피드백을 바탕으로 맞춤형으로 즉 각 연구 주제의 논문 레벨과 타겟을 제 피드백을 바탕으로 결정을 편하게 하시고 제출까지 도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업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머신러닝 알고리즘, 고급 알고리즘이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크게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정의, 원리 및 차이점, 그리고 지도학습에서 크게 라벨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뭔가 라벨링된 데이터가 디스크리트하게 분류가 된다면 분류, 알고리즘으로 지도학습을 학습을 시키고 만약에 그 라벨링된 데이터가 컨티뉴어스 해가지고 딱딱 분류는 되지 않지만 뭔가 x값이 주어졌을 때 y값을 컨티뉴어스한 도메인 내에서 다음에 next y값은 무엇인지 예측하는 이런 회귀 알고리즘을 저희가 공부를 해볼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저희 연구 주제든 기존 대표 예제별로 트레이닝을 시켜서 즉 학습을 시켜가지고 분류든 회귀든 어떤 알고리즘을 선택하든 성능이 잘 나오게 하려면 데이터를 트레이닝 데이터셋과 크게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나눠야 되는데요. 트레이닝 데이터셋에만 너무 과대적합되거나 혹은 테스트 데이터셋에만 너무 과소적합되는 이런 한쪽에 치우치는 결과가 아닌
양쪽 트레이닝 테스트 데이터셋 어느 데이터셋에도 일반적으로 성능이 나올 수 있도록 일반화를 시키는 방법을 공부를 할 거고요. 앞서 설명드린 다양한 지도학습 알고리즘에 있어서 뭔가 불확실성이 존재를 할 때 그걸 추정하는 방법 또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지도학습, 예를 들면 뭐 K 최근적 이웃, 선형 모델,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 결정 트리 앙상블, 배깅 엑스트라 트리, 에이다 부스트, 커널 서포트 벡터 머신, 신경망, 즉 딥러닝, 기타 등등 다양한 지도학습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비지도학습 알고리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연구 주제를 이론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좋은 성능이 낼 수 있도록 제가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피드백을 해서 여러분만의 논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제가 다각도에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은 앞서 보이는 그림처럼 크게 분류회기 쪽의 지도학습과 또 라벨링이 없기 때문에 러프하게 유사한 시밀러리티를 고려해가지고 클러스터링을 하는 비지도학습 개념이 있습니다. 또한 지도학습이나 비지도학습처럼 미리 학습을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액션을 취하면서 최대의 리워드 값을 맥시마이즈하는 강화학습 컨셉이 있고요. 이런 지도,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개념은 크게 구현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에 따라서 앞서 보이는 컨셉처럼 저희가 주어진 문제별로 어떤 식으로 초기 시작점을 출발을 해서 어떤 알고리즘 먼저 돌려봐야 되는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파랑선을 기준으로 해서 상위 쪽은 지도학습이고요. 그래서 스타팅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많은 라이브러리 중에서 만약에 사이클런이라고 하는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경우에 샘플이 만약에 500 혹은 50보다 작다라고 하면 좀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로 하고요. 특히 50보다 너무 작다라고 하면 진짜 많은 데이터를 더 수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너무 작으면 말 그대로 일반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 샘플이 50보다 크면 이 문제가 지금 뭔가 카테고리를 예측하는 그런 부류인지 그렇다면 라이블링이 있는지 그래서 레이블링이 있다면 클래시피케이션 쪽으로 가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다양한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을 그래도 일반적으로 뭐 먼저 했을 때 성능이 나오더라 라고 하면서 쫓아가는 거고요. 만약에 라벨링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비지도 학습이기 때문에 클러스터링 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 분기점에서 이렇게 갈라지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녹색 엣지는 yes고요. 빨강색 엣지는 no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만약에 카테고리를 예측하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면은 이때는 뭔가 퀀터티를 프리딕팅을 해야 되는데요. 이 퀀터티를 프리딕팅을 할 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퀀터티를 프리딕팅을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뭔가 x값이 주어졌을 때 y값을 예측하는 문제 쪽이면 리그레이션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 좀 더 데이터를 관찰을 해서 이 데이터의 구조를 파악하고 이 구조를 바탕으로 뭔가 다음 단계를 진입하는 문제로 갈 수도 있고요. 데이터 탐색을 좀 더 해봤을 때 이 데이터는 차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더 중요한 퓨처들만 뽑아야 되는 그런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라던가 혹은 Kernel Approximation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Dimensionality Reduction 쪽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예제별로 Classification에 좀 더 맞춤화된 예제, Regression 쪽에 좀 더 맞춤화된 예제, 클러스터링에 좀 더 맞춤화된 예제, 혹은 Dimensionality Reduction에 맞춤화된 예제를 대표적으로 살펴보고 동시에 여러분의 연구 주제를 지속적으로 스스로 탐색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저와 얘기를 하면서 선택을 하고 문제 정의를 하고 이 연구 주제는 클래시피케이션 쪽인지 클러스터링 쪽인지 리그레이션 쪽인지 디멘셔널리티 리덕션
쪽으로 알고리즘을 선택하면 좋을지를 같이 논의를 하고 선택을 해서 개인 연구 주제, 문제 정의, 제일 맞춤화된 어프로치, 그리고 고려할 수 있는 데이터셋, 요것을 바탕으로 차분히 단계별로 여러분들의 고민 흔적을 제 피드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완성을 하고 보완을 하면서 이 모든 과정을 논리적으로 글로 잘 표현을 해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제일 저자로 들어간 논문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다양한 인공지능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고급 알고리즘이 파트별로 존재를 하는데 본인이 풀고자 하는 문제는 어떤 고급 알고리즘이 제일 적합할지를 저랑 계속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도 그 연구 주제에서는 어떤 카테고리의 알고리즘이 제일 성능이 높게 나오는지 구글링해서 기존 논문들을 찾아보고 읽고 고민하고 저랑 토론하고 다양한 학생분들 앞에서 발표를 통해서 쉐어링을 하면서 제일 최적의 알고리즘의 데이터셋과의 매핑을 저희가 발견을 할 거고 이런 생각의 모든 흔적을 논리적으로 글로 잘 표현을 해서 논문에 사용되는 표준화된 언어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작성을 해서 여러분만의 논문을 만들고 그 논문을 투고를 해서 가능하면 업셉트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향후 원하는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하실 때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이미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결국에 인공지능 안에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이 기계학습은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으로 나뉘고 지도학습은 크게 분류와 회귀, 그리고 비지도학습은 군집화, 그 다음 변환, 그 다음에 어소시에이션 이렇게 나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을 저희가 이론상으로 데피니션을 알아봤는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수학적인 개념으로 알아본다면 지도학습은 독립변수에 따른 종속변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비지도학습은 어떤 독립변수, 종속변수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즉 종속변수라고 하는 라벨링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변수들만 고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학습은 독립변수들이 있을 때 이 독립변수에 따라서 종속변수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독립변수는 뭐고 종속변수는 뭘까 이렇게 약간 혼란이 올 수가 있겠는데요. 구체적인 예로 오른쪽의 예제를 한번 보시면 종속변수에는 세토사 혹은 벌시컬러 혹은 버그니시아라고 하는 다양한 품종이 이제 라벨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품종은 앞서 설명드린 세팔랭스 혹은 세팔위드스 혹은 페탈랭스 혹은 페탈위드스라고 하는 각각의 독립변수가 가진 숫자에 따라서 즉 잎의 길이 넓이, 뭐 줄기의 길이 두께 이런 거에 따라서 결국에 이 품종이 결정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약간의 앞서 설명드린 세팔랭스, 세팔위드스, 페탈랭스, 페탈위드스가 지도학습에서는 독립변수가 될 수 있겠고 이 각각의 독립변수가 가지는 값에 따라서 품종, 즉 종속변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종속변수는 코딩, 구현 레벨에서는 클래스 라벨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즉 앞서 설명드린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definition이라던가 theory는 말 그대로 인공지능, 머신러닝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론적인 각도에서 살펴봤다면 앞서 보이는 스크린에서 왼쪽에 있는 뭐 독립변수, 즉 형용사가 뭐 독립 혹은 종속 이런 식으로 변수라고 하는 단어를 이용해서 비지도학습과 지도학습을 설명할 때는 수학을 다루는 학문으로서 수학자 혹은 수학적인 관점에서의 머신러닝을 바라봤을 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뭔가 future,
즉 feature라고 하는 것은 attribute 혹은 measurement dimens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features, attribute, measurement, dimensions 이런 단어들은 구현, 프로그래밍, 코딩하는 사람 입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종속 변수는 구현 레벨에서는 이제 클래스 레벨 혹은 타겟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쯤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이론적으로 사용할 때 용어, 수학적인 관점에서의 용어, 프로그래밍 구현 관점에서의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뭔가 복잡해 보이고 좀 어려워 보이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결국에 같은 얘기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학습은 말 그대로 독립변수에 따라서 종속변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과거의 원인과 결과를 바탕으로 결국에 미래에 이러이러이러한 독립변수들이 주어졌을 때 만약에 새로운 세팔 랭스, 세팔 위드스, 페탈 랭스, 페탈 위드스가 주어졌을 때 과거의 독립변수, 종속변수의 학습 관계를 따라서 지금 주어진 이 독립변수들은 결국에 어떤 품종일까? 이런 식으로 미래의 그죠? 원인이 발생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를 추측하는 게 결국에 지도학습입니다. 그래서 역사라고 볼 수 있겠고요. 비지도학습은 라벨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탐험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독립변수를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instance, observations, samples 에서 각각의 feature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요 각각의 컬럼을 features, attributes, measurement dimension이라고 본다면 이 각각의 feature들의 값이 주어졌을 때 종속 변수인 요 라벨, 즉 클래스 라벨이 결정이 되는데요. 이 클래스 라벨 세토사를 결정하는 세팔 랭스, 세팔 위드스, 페탈 랭스, 페탈 위드스 즉 각각의 행은 인스턴스, observation 혹은 샘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은 150개의 샘플이 있는 거예요. 앞서 제가 50개 이하면은 샘플이 너무 적기 때문에 데이터를 일단 더 모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품종 아일리스 품종 엑서사이즈 같은 경우는 샘플이 50개 이상이죠. 즉 150개의 행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는 있고 어느 정도 성능은 그래도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학습에서 뭔가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는 예제는 즉 데이터셋으로는 만족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샘플, 즉 150개의 샘플은 각각의 4개의 퓨처를 가지고 있고 하나의 그쵸 클래스 라벨을 가지고 있다. 또 다른 말로는 4개의 독립변수와 하나의 종속변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팔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보이는 그림처럼 요런 꽃잎의 그쵸 길이와 넓이고요. 페탈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꽃잎이 아닌 그쵸 부위의 랭스와 위드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예제를 구현을 한다면 저희의 데이터 파일은 엑셀에 있을 텐데요. 엑셀을 저장할 수 있는 확장자 중에 콤마 세퍼레이티드 밸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는 콤마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콤마 세퍼레이티드 밸류라고 얘기를 하고 이 콤마 세퍼레이티드 밸류는 확장자가 CSV입니다. 이 예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일리스 품종을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예제이기 때문에 데이터 파일도 ailice.csv라고 저희가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ailice.csv 파일을 클릭을 해보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총 150개, 즉 1번 행에는 각각의 퓨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2번부터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존재를 하고 각각의 샘플에는 정말 마지막 컬럼에 이런 식으로 클래스 라벨이 붙어 있고 총 151개가 되는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샘플은 150개지만 첫 번째 행에
퓨처의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샘플 인스턴스는 2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51번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퓨처 그리고 클래스 라벨, 즉 각각의 샘플을 그림으로 시각화를 해보면 아일리스 데이터셋에서 벌시컬러라고 하는 품종은 이렇게 생겼고요. 세토사라고 하는 품종은 이렇게 생겼고 벌지니카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각각의 세팔과 페탈의 위드스와 랭스의 길이가 달랐는데요. 각각의 클래스들이 대략 50개 정도씩 있다. 공평하게. 그래서 총 150개의 샘플이 있다라고 했을 때 150개의 점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약에 저희가 시각화를 한다면 맨 오른쪽과 같은 그런 그래프가 나올 수 있는데요. X축은 세팔 랭스, Y축은 세팔 위드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의 features가 있지만 4개의 feature 중에서 일단 2개의 features를 봤을 때 각각이 width와 샘플로 벌지니카, 벌시컬러, 세토사라고 하는 거를 구분을 해보면 세토사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세팔의 랭스는 작고 짧고 세팔의 위드스는 좁은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벌시컬러 같은 경우는 중간, 그 다음에 벌지니카 같은 경우는 세팔 랭스는 좀 더 길고 세팔 위드스는 조금 작은 이런 특성이 보이기 때문에 결국에 각각의 품종들에게 분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라색 점들, 녹색 점들, 노란색 점들 그러다 보면 저희가 분류를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지도학습 중에서 라벨링된 클래스를 학습을 시켜서 기계가 내부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를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도학습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수학적으로는 독립변수, 종속변수, 또 구현 레벨에서는 futures, class level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러프하게 머신러닝 인공지능 개념에서 지도학습의 definition은 입력에 따른 그쵸? 입력에 따른 출력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출력은 분류를 하는 혹은 회귀를 하는 즉 분류든 회귀든 다음에 이 새로운 입력값은 어떤 클래스로 분류가 될 것인가 새로 들어오는 입력은 다음에 어떤 값으로 예측이 될 것인가 즉 회귀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예측 문제 를 풀 수 있다는 걸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교수님 그러면 기계는 어떻게 기존의 데이터를 샘플별로 즉 각 샘플의 라벨링을 어떻게 학습을 해서 모델을 만들고 이 모델을 바탕으로 패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 새로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새로운 데이터는 대략 어떤 품종인지 혹은 X축에 따라서 다음 Y값은 어떻게 종속적으로 결정이 되는지 이렇게 알고리즘이 돌아가나요? 이렇게 궁금할 수 있어요. 그죠? 그 알고리즘을 한눈에 보여주는 그림이 지금 앞서 보이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그 아이리스 품종 즉 150개의 샘플을 가지고 있는 iris.csv 파일에서 일부분 상위 20개만 가지고 왔을 때 요 20개는 0부터 시작하면은 행에 이제 19개가 되고요. 요 각각의 샘플에는 4개의 퓨처와 하나의 라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는 요 파일을 읽어가지고 각각의 행을 읽어봅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패턴을 가진 라벨은 0이구나. 즉 여기에서는 예를 들면 0이 세토사라고 볼 수 있고 1이 벌시컬러, 2가 벌지니카라고 예를 들면 저희가 미리 기계한테 알려줬다고 라벨링을 0은 세토사로 벌시컬러는 1로 벌지니카는 2로 할게 라고 저희가 문자열을 0, 1, 2라고 하는 숫자로 매핑해 놨다고
라고 가정을 하고 기계가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타겟이 버지니칼, 세토살, 벌시컬러 대신 012 값으로 대체가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계는 이 파일을 읽어서 각각의 행을 학습을 하면서 요러한 패턴을 가진 라벨은 0이구나. 요러한 패턴을 가진 애는 라벨이 2구나. 요러한 패턴을 가진 애는 라벨이 1이구나. 요렇게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학습 중에서도 다양한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이 있는데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이든 지도학습에서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은 데이터를 일단 크게 대략 70%는 트레이닝 셋으로 예를 들면 30%는 테스트 셋으로 나누고요. 이 트레이닝 데이터 셋만을 가지고 앞서 언급한 대로 데이터를 읽어서 각각의 행에서의 이런 패턴은 라벨링이 무엇인지를 미리 학습을 해놓고 이런 규칙을 저장하는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바탕으로 기계는 기존의 데이터를 미리 한번 쭉 살펴보면서 학습을 해 놓고요. 이 학습 알고리즘의 성능, 이 알고리즘은 다양한 다른 데이터셋에도 분류를 잘하는 일반화된 성능을 가지고 만들어졌을까라고 하는 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앞서 설명드린 나머지 테스트 데이터셋을 가지고도 이 모델을 테스트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에서 모두 다 애큐리시가 어느 정도 이상이 나오면 이 모델은 한쪽에만 치우치는 게 아니고 트레이닝 데이터셋이나 테스트 데이터셋 어떤 다양한 데이터셋에도 일반적인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랜덤한 어떤 새로운 데이터셋이 들어와서 질문을 하더라도 이 아일리스의 품종을 거의 90% 이상으로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가정을 해놓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알고리즘이라던가 데이터 구조라고 하는 컨셉을 알고 있고 어떤 다른 수업을 통해서 미리 배웠을 수 있는데요. 결국에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개념은 고급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어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계가 생각해 나가는 과정을 나열한 게 알고리즘이잖아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기계는 문제를 쪼개고 제일 작은 단위 내에서도 뭔가 패턴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 문제에서 꼭 있어야 되는 핵심 요소는 있는지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문제에 맞게 잘 순차적으로 나열하는 게 알고리즘이잖아요. 그런데 그 알고리즘 컨셉을 그대로 가져가되 기존의 알고리즘 문제랑은 다르게 알고리즘이 조금 큰 사이즈의 데이터를 스스로 나누어서 학습을 해서 이 데이터에서 뭔가 패턴을 찾고 이 데이터에 뭔가 라벨링이 있다면 뭔가 클래시피케이션이라던가 회귀 문제로 접근을 하고 라벨링이 없다면 다양한 클러스터링이라던가 뭔가 어소시에이션을 찾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다른 분류의 접근 방식으로 기계가 학습해 나가는 비지도 학습을 하는 이런 컨셉을 결국에 인공지능, 머신러닝, 고급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이런 좀 인공지능이라던가 머신러닝 고급 알고리즘이 대체적으로 이런 컨셉으로 돌아가는구나. 적어도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려면 50개의 샘플 이상 조금 더 큰 빅데이터가 필요하고 이 데이터를 나누어서 트레이닝 데이터셋, 테스트 데이터셋 둘 다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일반화된 성능이 나오는 모델을 학습을 시켜서 미리 만들어 놔야지만 뭔가 새로운 랜덤한 데이터가 들어와도 이 데이터는 모델을 통해서 적절한 즉 종속 변수 결과 출력을 낼 수 있겠고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컨셉을 잘 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그림을 좀 더 간촐하게 표현을 해보면 앞서 보이는 그림인데요.
뭔가 지도학습 기반의 머신러닝은 특히 이제 레이블링이 있고 이 레이블링이 포함된 훈련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예측 모델을 만드는 것이고 이 모델이 잘 만들어지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당연히 예측의 성능이 좋겠구나 이렇게 저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개념은 인공지능, 머신러닝을 이론적으로 그리고 수학적인 용어 관점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저희는 이론이나 수학적인 설명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특히 머신러닝 알고리즘 쪽에 특화된 다양한 라이브러리 중에서 저희는 사이클런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해서 대표 알고리즘별 기초 예제를 같이 실습을 해볼 것이고요. 동시에 앞서 제가 계속 설명해 드린 것처럼 예제만 하면 결국에는 뭔가 스스로 고민을 하고 스스로 확장하고 비판적으로 창의적으로 스스로 생각을 해서 문제를 만들어 보고 기존의 라이브러리로 자기 문제에 접목해서 자기가 고민한 흔적 그리고 데이터셋으로 데이터 분석 및 알고리즘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내공을 키울 수 없기 때문에 본 수업을 통해서 그 부분까지 확실히 커버될 수 있도록 제가 개인 맞춤형 논문 지도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양한 머신러닝 라이브러리 중에서 사이클런이라도 본 과목을 통해서 충분히 많이 활용해 보기를 권장을 하는데요. 사이클런에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들이 있지만 저희는 일단 지도학습에서는 크게 분류 쪽에 리니어 모델, 트리, SVM, 나이브 베이즈, 그 다음에 K 최근적, 네이버스, 그 다음에 앙상블 모델을 좀 활용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지도학습에서 회귀 쪽에서는 역시 리니어 모델, 트리, SVM, 그 다음에 네이버스, 그 다음에 앙상블을 활용해 볼 것입니다. 각각의 라이브러리의 대표 모델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세부적인 알고리즘은 왼쪽 편과 오른쪽 편에서 한눈에 볼 수 있듯이 클래시파이어즈와 리그레션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각의 알고리즘을 충분한 스스로 연습하는 시간을 바탕으로 데이터셋 분석과 알고리즘 성능 내보는 파트까지 완성을 해서 내공을 충분히 키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류와 회귀라고 하는 거는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뭔가 입력값이 들어왔을 때 클래시파이어를 통해서 분류를 하는 컨셉이고요. 회귀라고 하는 것은 X축에 따라서 Y축에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이런 식으로 크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라고 하면 둘 다 지도학습이기 때문에 뭔가의 독립변수들이 존재를 하지만 이 종속변수의 형태가 분류 쪽은 범주형이라던가 이산값이고요. 회귀 쪽은 연속적인 컨티뉴어스한 숫자 연속 값이라는 것, 요 차이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류와 회귀는 공통점은 지도학습이고 독립변수에 따라서 종속변수를 예측하는 것이지만 이 종속변수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디스크리트하게 분류가 되느냐 혹은 컨티뉴어스한 뭔가 도메인 값의 값이냐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각화를 해보면 클래시피케이션은 X축과 Y축이 뭔가 각각의 퓨처를 표현해 줄 수 있고 이 각각의 퓨처를 동시에 만족하는 클래시피케이션 분류가 이렇게 색깔별로 구분이 되고 이 색깔 사이에 구분선 클래시파이어는 다양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저희가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레그레션 같은 경우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와는 다르게 X축에 따라서 Y축 즉 X축이 독립변수이고 일반적으로 Y축이 종속변수이기 때문에 독립변수 하나에 따른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뭐 1차 함수 y는
AX라고 했을 때 X에 따라서 Y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요 A의 기울기가 결국에 리그레이션 모델에서 찾고자 하는, 즉 이 수많은 파란색 점들을 한 번에 표현해 줄 수 있는 점들의 연속이 결국에 선이기 때문에 이 많은 점들을 한 번에 표현해 줄 수 있는 이 선을 찾는 것이 리그레이션 문제이고, x에 따른 y 값, 즉 종속 변수가 y축에 한 번에 표현이 될 수 있다. 이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퓨처들이 2개 이상이죠. 그래서 진 1, 진 2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퓨처들을 2D 혹은 3D 혹은 스페이스, 그죠? 공간적으로도 이렇게 확장을 해서 충분히 표현해 줄 수 있는 이런 컨셉이 된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후 분류와 회귀 파트에서 자세히 비교를 하고 각각의 파트를 충분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류와 회귀를 다시 한번 그림으로 설명을 한다면,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주어져 있을 때 분류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파란색과 빨간색 점을 한눈에 구분할 수 있는 클래시파이어를 저희가 구할 수가 있고, 이 모델을 통해서 결국에 분류를 잘할 수가 있고, 새로운 랜덤한 뉴 데이터셋이 들어왔을 때 결국 그 뉴 데이터셋은 파란색 쪽의 선택이 속할 것인지 빨간색 쪽에 속하게 될 건지에 따라서 그 새로운 점이 어떤 분류 쪽인가를 예측할 수 있겠거나 이렇게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회귀에서는 데이터가 이제 컨티뉴어스하고 랜덤하게 주어져 있을 때 이 포인트들을 한 번에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선을, 기울기를 변경해 가면서 매번 학습을 통해서 최적의 기울기 값을 구하고, 이 최적의 기울기 값을 바탕으로 선이 그려지면 x값이 랜덤으로 새로 주어졌을 때 y값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레구레이션 모델을 통해서 저희가 미래를 예측하는 회귀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그렇다면 교수님, 분류와 회귀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애플리케이션에서 제일 적합할까요? 이렇게 궁금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분류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독립 변수가 이제 공부 시간인데요. 공부 시간에 따른 합격 여부, 엑스레이 사진과 영상 속 종양 크기 두께에 따른 악성 종양 유무, 품종, 산도, 당도, 지역, 연도에 따른 와인의 등급, 키, 몸무게, 시력, 지병에 따른 현역, 공익, 면제, 분류, 메일 발신의 제목, 본문 내용, 즉 사용된 단어, 이모티콘 등에 따라서 스팸 메일 여부, 고기의 지방 함량, 지방색, 성숙도, 육색에 따른 소고기 등급, 이런 식으로 독립 변수에 따른 종속 변수들이 뭔가 분류가 되고 클래시피케이션이 되고 디스크리트하게 범주형으로 분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지도학습에서 분류 알고리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각각의 학습시킬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은 사람의 공부 시간을 입력받고 최종 합격 여부를 확인하는 어프로치로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의학적으로 양성과 음성이 확인된 사진과 영상 데이터를 모아서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소믈리에를 통해서 등급이 확인된 와인을 가지고 품종, 산도 등 독립 변수를 측정하고 기록해서 학습시킬 데이터를 만들 수 있고요. 네 번째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키, 몸무게, 시력, 지병들을 토대로 현역, 공익, 면제인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요, 이제까지 받은 메일을 모으고요, 이들을 스팸과 일반 메일로 분류, 즉 구분을 해서 이 데이터를 지도학습의 분류 알고리즘을 통해서 트레이닝을 시키고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뭔가 일반화된 성능을 만들고, 새로운 랜덤한 메일이 들어왔을 때 이 메일이 스팸일지 아니면은
스팸이 아닌 메일일지 확률적으로 저희가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소고기 정보를 토대로 등급을 측정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분류에 해당되는데요. 반면에 회귀 문제 같은 경우는 날짜별로, 즉 요일과 날짜별로 온도가 있었을 때 이거에 따라서 결과, 판매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 오늘 만약에 이 정도의 온도라면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략 판매량은 어느 정도가 될지 미지의 데이터를 예측하는, 즉 뭔가의 회귀 문제를 풀 때 접근하는 예제는 이런 식의 뭔가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원인에 따른 결과를 선을 통해서 예측하는 이런 식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 본 영상에서는 크게 인공지능, 그 다음에 지도학습의 데피니션을 정의 측면에서, 수학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할 때 어떤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기계가 데이터 파일을 읽고 구분을 해서 학습을 시켜서 각각의 모델을 만들어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와도 뭔가를 결과를 어떻게 예측을 해서 낼 수 있는지 큰 어프로치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머신러닝의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을 구체적으로 하나 둘씩 살펴보고, 이론뿐만 아니라 그 이론의 실질적인 데이터셋과 예제별로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에서 제일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구현을 해서 여러분들의 내공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